그러니까 미리 공지를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제가 이 유튜브에 이걸 좀 올렸는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너무 그 가입 뭐 이게 뭐 홍보 방송의 내용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뭐 문자 전송했던 거 뭐 보여주고 막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그 가입 시기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신 분이 있어요. 근데 그게 지금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걸 보시는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이 지금 오해를 하고 계신 게 제가 지금 올려드리는 이 방송은 유튜브 전용 방송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는 원래 유튜브에 채널 많이 올리는 스타일이 아니고요. 이게 뭐냐면 저희 유료 회원 방송의 일부를 어, 어, 그러니까 유튜브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저희 유료 회원들에게 공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 무방에서 연장 결제하고 그 다음에 어제 문자는 이런 게 나갔다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직장인 분들이 녹화 방송을 보면서 그걸 봐야지만 이 사람들이 그 일종의 공지사항인데 그러니까 유튜브 전용 방송이 아니고요. 우리 유료 회원 방송의 일부를 유튜브에 올려드리는 거니까 어, 유튜브 전용 방송으로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고 그렇게 이렇게 뭐 약간 댓글을 다신 분이 계신데요. 유튜브 전용 방송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유료 회원 방송 일부를 유튜브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머지 일반 회원님들도 또 그냥 보시고 이게 뭐 해외 증시나 이런 거 국내 증시 이런 수급 이런 거 보시면서 참고하시라고 어, 이렇게 올려드리는 거지. 메인은 우리 유료 방송의 일부를 유튜브에 올려드리는 거니까 우리 유료 회원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그 유튜브를 보시는 회원님들에게 하는 게 아니고요. 그거에 대한 부분들이 좀 이게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건 무료로 올리는 게 아니고 유료 방송의 일부를 유튜브에 올리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꼭 기억해 주세요. 예. 자, 어제 해외 증시부터 먼저 볼게요. 어제 되게 중요한 게 많았는데 특이한 것 좀 얘기를 좀 드릴게요. 일단 먼저 어제 나스닥이 또 올랐어요. 1.58. 근데 나스닥이 올라간 거 비해서는 야간 선물 많이 안 올라갔죠. 저희가 어제 지수 선물을 다 팔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거 보시는 저 유료 회원님들 중에 녹화 방송 보시는 그 직장인 분들 다 아시겠죠. 문자 다 보내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어제 장 시작 이후에 다 이익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아마 319선에서 다 부근에서 다 아마 저희 레버리지나 그 지수 선물 다 이익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 이제 지수 선물에 대한 새로운 포지션을 진입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번 주 주봉을 보면서 다음 주에 다시 340까지 올라갈지 아니면 밑으로 다시 떨어질지가 결정이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딱 변곡에 와 있고 제가 일단 저항선이라고 생각되는 구간에서 제가 다 팔아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지수 선물하고 레버리지 장 시작 이후 다 이익션 했습니다. 그러니까 319선에서 다 이익션 끝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는 저희 유료 회원님들 중에 직장인분들 참고하세요. 문자를 다 보냈으니까 혹시라도 문자 못 받으신 분 있으면 다시 한번 참고하십시오. 그 다음에 생각보다 야간 선물이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그죠? 예, 그렇게 하고 뭐야 이거 두 개나 이걸 딴 걸 보냈구나. 아이고 이런 또 실수를 했네. 이게 지금 상승폭을 이렇게 상승 종목을 이렇게 보낸다는 게 또 이렇게 됐네요. 어제 하여튼 이거 중요한 건데 잠깐만요. 어제에 그 잠깐만요. 예. 제가 그러면 요거를 하나 받을게요. 예, 받아서 다시 보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제 거는 좀 중요해서 제가 평소에는 상승 종목 이렇게 안 보거든요. 그냥 스킵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어제 거는 좀 중요해서 제가 이렇게 하나 이렇게 이렇게 설명을 좀 해야 돼요. 예. 잠깐만 기다리세요. 예. 어제 여러분들 좀 보면 되게 특이한 게 하나 있어요. 지금 테슬라가 실적 발표했죠. 그거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리겠고요. 엔비디아가 4% 올라갔고 넷플릭스가 7%. 이거는 시간에서 올라간 거니까 어제 시간에서 올라가는 거 오늘 반영된 거니까 중요한 거 아니고요. 그 다음에 아마존이 3.86 올라갔고 AMD가 4.13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메타가 4% 올라갔고요. 뭐 구글은 별로 올라간 게 없습니다. 애플도 별로 올라간 게 없고, 그러니까 빠진 게 없으니까 별로 안 올라갔겠죠. 그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 IBM이 실적 발표 이후에 계속 안 좋죠. 근데 IBM은 어떻게 보면 성장주의 흐름이 아니기 때문에 이럴 수 있고요.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좀 드리는가 하면 그 테슬라는 지금 시간에서 1% 정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요 얘기를 왜 드리는가 하면 금융주는 실적이 되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실적이 좋은 것도 아니죠. 그, 예상치보다 이게 선전한 거죠. 근데 최근에 IBM, 넷플릭스, 테슬라, 제가 조금 중요한 성장주는 이렇게 표시를 할게요. 예상치보다 다 이렇게 좋아요. 지금 테슬라나 넷플릭스가. 뭐 존슨앤존슨, IBM 이런 거는 뭐 우리가 보통 성장주가 아니니까 그냥 무시하고. 제가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라고 봤더니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 이유는 실적에 대한 그 컨센이라고 얘기하죠. 이렇게 예상치를 너무 낮춰 잡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보수적으로 잡아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쫄아서.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러니까 실적에 대한 컨센을 너무 낮춰 잡았다 보니까 주가가 그 컨센에 대해서 선반영을 해서 내려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게 좋은 게 아니거든요. 이게 실적이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상치보다 올랐다는 거지. 어제 테슬라도 보면 매출이 그러니까 예상치보다도 떨어졌어요. 그리고 금융주도 보면 매출이 그렇게 좋지 않고 그 다음에 전년 대비해서 대부분 다 30에서 40%다 떨어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잘 견딘다는 거는 제가 볼 때 이 이유 아니면 별로 예상을 할 수가 없어요. 세 번째는 가이던스도 그러니까 3분기나 아니면 4분기 가이던스, 그러니까 3분기, 4분기 어떨 것이다라는 가이던스도 그렇게 호의적이지 못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장이 잘 견뎠다라고 얘기하는 건 제가 볼 때는 실적에 대한 컨센, 예상치를 너무 낮춰 잡아놨고 그 다음에 그 낮춰 잡았던 실적에 대해서 주가도 미리 선반영을 해서 내려간 것 같다. 그러니까 이거 아니면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형태의 흐름이다. 그래서 지금 상승하고 있는 흐름들을 보면 제가 나중에 이제 또 말씀드리겠지만 전체적으로 올라와도 아직 추세가 완전히 회복된 게 아니에요. 그냥 베어 마켓 랠리, 기속 반등 수준으로 그냥 머물러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그렇게 하고 유가 잘 안 빠져요. 브렌트유 같은 것도 106불 올라갔습니다. 근데 어제 또 특이한 뉴스가 하나 있었죠. 워런 버핏이 옥시덴탈 제가 제일 좋아하는 페트리엄 주식을 또 지분을 추가 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가스프롬에 대한 사태도 있고 그렇지만 생각보다는 유가가 잘 안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건 경기 때문에 뭐 농산물이라든지 구리 가격 이런 건 떨어지지만 유가는 사실 잘 안 떨어질 것 같다. 그리고 어제 내추럴 가스도 천연가스도 또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유가하고 천연가스는 뭐 지금 가스프롬 사태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거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안 떨어질 것 같아요. 에너지 가격은. 예.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어제 달러 인덱스가 107이에요. 그러니까 끝난 거는 106, 106.905였는데 끝나고 나서 107로 다시 올라왔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 이제 달러 인덱스에 영향을 미치는 게 있어요. 오늘 22 통화 정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코멘트가 있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오늘 저녁에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그래서 요거에 따라서 달러 인덱스가 어떻게 변하는지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가 강세로 가버리면 외국인들이 안 들어오는 거고 약세로 가면 외국인들이 좀 들어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10년물, 2년물 계속 보고 있는데 계속 그 위치에요. 이제 0.20, 0. 플러스 0.54. 그러니까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확실히 이쪽은 바뀌지 않는다라는 것들을 볼 수 있고요. 10년물 국채금리 3%라 갔는데 기술주들이 잘 영향을 안 받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제 신용잔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렇게 봐야 될 게 아니라 어, 어, 최근에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개인들의 단기 심리가. 그러니까 변동성 요인이 있을 거예요. 당분간 아마 조만간에 변동성 장세가 또 한번 나올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고요. 요거는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신용잔고를 전체를 제가 한번 평가해 봤어요. 2006년에서 2022년까지. 근데 2010년도에 5조 6조였던 게 2015년도에 7조 8조였다가요. 2018년도에 12조 13조였다가 코로나 때 6조로 확 떨어졌다가 그 다음에 최고치 24조 25조 나왔죠. 그러니까 64, 24 4배가 올라간 겁니다. 그리고 지금 18조까지 떨어져 있잖아요. 저는 이 신용잔고가 적어도 한 14조까지는 떨어져야 된다. 14조나 15조까지는 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주가가 떨어지면서 신용잔고 죽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주가가 지금 계속 이 상태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신용잔고를 죽이는 경우도 있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신용잔고는 한 14조 5조까지는 떨어져야지만 좀 변동성이 좀 찾아들 수 있는 요인이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고객탁금. 지난번에는 지수가 떨어지자마자 계속 올라오는 이 고객탁금이 최근에는 지수가 떨어져도 계속 고객탁금이 빠집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는 금리 상승기이기 때문에요. 증시의 유동성에 대한 기대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페드도 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고요. 금리를 올리게 되면 예금 금리 계속 올라가고 있고 회사채 시장에도 변화가 될 수도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유동성 효과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종목들 선별해서 접근해야 되겠죠. 예전보다는. 예. 자, 그다음에 요게 이제 특이한 건데 이제 어제 외국인들이 이제 누적이 마이너스 1428개하고로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한번 보세요. 외국인 현물과 선물 지수 동향인데 최근에 지수가 이렇게 반등을 하면서 나오는 형태가 외국인들 현물을 계속 사요. 근데 현물을 계속 사면서 지수를 끌어올리면서 선물을 다 이익션해 버려요. 그래서 누적치가 마이너스가 돼버렸어요. 한때 2만 계약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현물을 막 사면서 선물을 다 팔아버리는 형태. 요거에 대한 이유는 제가 어제 설명드렸고요. 왜 이렇게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본 방송에서 설명드렸습니다. 10시 넘어서. 요것도 이제 앞으로 잘 지켜봐야 될 부분입니다. 이제 외국인들이 매도가 더 얼마나 쌓이는지에 대한 부분을 잘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고, 요거 이제 금융투자의 인버스 누적인데요. 막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2021년 누적은 계속 이렇게 쌓여 있는 형태로 어제까지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요거 말고 여러분들한테 좀 보여드릴 게 하나 있어서 재미있는 자료가 하나 있어서 하나 보여드리려고요. 그 전미주택건설협회 주택시장 지수가 7월 18일 날 나왔는데요. 예측이 65인데 실제가 55로 굉장히 크게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이게 7월 18일 날 월요일 날 발표가 됐고요. 그 다음날 7월 20일 날 발표된 게 신규 주택 착공 지수인데 예측치부터 시작해서 벌써 팍팍 떨어지고 있죠. 그리고 기존 주택 판매 지수가 어제 발표됐는데요. 이것도 예측치에 비해서 이렇게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어제 발표됐는데 미국의 모기지 신청 건수가 6.3이나 확 줄어들었어요.
그 예전에 제가 웨스파고 얘기하면서 그 얘기 드렸죠. 미국의 30년 모기지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 고공을 하고 행진하고 있어서 아마 모기 신청을 안 하고 있다고. 그래서 예전에 제가 웨스파고 은행 이게 소매 은행이니까요. 모기 신청 검사가 계속 줄어들고 있다 그랬죠. 근데 어제 나온 지표를 보면 6월달 집값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어요. 그게 13.4%에서 99년도 이후로 최고치를 형성시키고 있죠. 이거 보세요. 급격하죠. 그래서 제 결론은 뭐냐면 6월 집값은 6월 달이 그러니까 물가도 6월 달에 그러니까 이번 달이 이제 최고치 찍었잖아요. 왜냐하면 미시간대 소비자 신뢰 지수 그러니까 미시간대 기대 인플레이션이 잡히면서 지난번에 이거 얘기했나요? 어딨죠? 네. 그러니까 미시간대 5년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푹 떨어지면서 이번에 CPI가 나온 것들이 최고점을 찍었다라고 우리가 이제 예상할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제가 볼 때 최근에 나오는 주택 지표나 주택 가격을 보면서 느낀 건, 6월 달이 마지막에 있구나. 그러니까 미국의 주택 시장도 이제 고점을 찍었구나. 그러니까 집가격은 역대 최고치 찍어버렸고, 그 전에 이제 선행하는, 주택 지표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런 걸 보면서 주택 가격에 대한 버블이 이제 마지막으로 찍고 이제 빠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어제 나왔던 건 대충 요 정도까지 그렇게 하고요. 내일 무방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유튜브 보시는 회원님들은 여기서 이제 참가하시면 자세하게 말씀을 좀 드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제가 무방했던 이 강연의 영상을 제가 제 유튜브 채널에 올려드렸는데요. 이제 내일 이후부터는 그렇게 풀로 안 올릴 겁니다. 이렇게 8시 40분에서 3시 30분까지 영상을 전체적으로 다 안 올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와우넷 사이트에서 그러니까 녹화 방송을 보시면 됩니다. 직장인들은. 제 유튜브 채널은 데일리 시향에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 계속 안 올릴 거고요.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 저희 유료회원 방송의 해외 증시하고 국내 수급에 대한 흐름을 제가 이렇게 체크를 해드렸는데요. 자, 오늘 이후부터 시작해서 이제 빅테크 기업들, 그 다음에 GDP 발표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20일 통화정책 나와서 달러 인덱스도 굉장히 영향을 미치고 뭐 그럴 것 같으니까요. 이제 오늘 이후부터